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우리는 우리 현대사를 통해서 권력에 대한 무모한 욕심이 어떤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파행적인 정권 연장이 시도될 경우에 그것을 바로잡는 힘도 반드시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4.19 사진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기 집권을 꾀하던 이승만 정권은 4.19를 통해서 권력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4.19 훨씬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정권을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1952년 미국이 세운 이승만 제거 계획에 의해서였습니다. 이승만 제거 계획은 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계획의 내용은 미 국무성의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미 국무성의 비밀 문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FRUS, 미국의 대외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 책에는 당시 주한미군의 보고 내용과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시가 들어 있습니다. 1952년 7월 5일 오전 4시 21분,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가 미국 합동참모본부에 보낸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계획은 미 8군과 협의 아래 만들어졌으며 주한 미 대사 무초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웬일이야? 무초 대사께서 진해별정에서 기다리십니다. 갑시다. 무장해제. 무장해제. 이건 반역이야. 감히 국부인 날 체포해? 카카, 우리는 유엔군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은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이거라고 날 어찌할 셈인가? Mr. President, please repeal martial law. You have to sign the proclamation.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라. 한나라의 국부를 이 모양으로 대접을 하다니. Sign this, and if you refuse to sign, I will have Prime Minister Chan announce the repeal of martial law. 장 총리가 동의할 것 같은가? And if he refuses as well, I'll have Korea put under the UN Forces Command. 뭐라고? 앞에서 보신 것은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가 구상한 이승만 제거 계획을 가상 드라마로 만든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계획을 실행할 때 유엔군이 직접 나서지 않고 한국군을 앞세우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승만을 제거하려 했을까요?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6.25가 진행 중이던 52년 5월 당시의 국내 정치 상황과 그에 따른 한국 군부의 움직임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2년) 당시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형편없이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국회에 의한 간선제 아래서 재집권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승만은 직선제 개헌안을 내놓지만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고 맙니다.
이승만의 직선제 개헌안을 부결시킨 야당 의원들은 내각제 개헌안을 발의합니다. 대통령은 형식으로, 실제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이승만 정권에 정면으로 도전한 셈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부산 정치 파동의 불씨가 되었고 동시에 이승만 제거 계획을 낳게 한 것입니다. 웬 미국인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인? 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잠만 자는가? 아니 선배님, 아니 웬일이십니까? 우리 같이 혁명을 하자고. 이 박사를 엎어버릴 쿠데타를 하자는 거야. 너희 쪽 사정은 어떤가? 아니, 선배님 말고 많은 장군들이 가담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자넨 왜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고 있나? 너희들만 찬성하면 장면 박사 초대하고 곧 혁명을 일으키겠어. 이 박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제거해야지. 난 못합니다. 아니 이 박사가 자기 분리할 때 선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무슨 수단을 쓸지도 모르는데 이 박사를 그 바로 옆에 있으면서 그렇게 몰라? 다 저것은 얘기가 다 됐어. 그저 군 얘기겠지. 참모총장도 야해가 됐고 그럼 또 벤프리트가 8군 사령관 아니야. 자기가 그래요. 벤프리트는 양해는 아니지만 해도 묵인하게 할 정도는 됐다. 묵인할 정도는 됐다. 요거 그 사람 얘기예요. 자, 보라고. 이 차는 이종찬 참모총장의 차야. 가자. 육군본부 작전국장 이용문 준장이 장면 총리의 비서실장이었던 선우정원을 찾아온 것은 그해 5월 하순 새벽이었습니다. 당시의 전황은 정치적 긴장이 있을 만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1년 가까이 끌어온 휴전회담은 포로 교환 문제로 답보 상태였고 전선에서는 고지 전투가 치열해지고 있었으며 피난민의 삶도 고달팠던 때입니다. 포고문 일부 지방에서 공산 도배의 출몰이 빈번하여 후방 치안을 교란하고 민심을 소란케 하고 있어 정부는 4285년 5월 25일 0시를 기해 부산을 비롯한 전 남북 경남의 23개 시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이다. 비상계엄 사령관 육군소장 원용덕. 52년 5월 25일 이승만은 마침내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헌병사령관인 원용덕을 군 직제에도 없는 영남지구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에서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로 봐서는 그대로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고 할 것 같으면은 도저히 설 자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을 내놓느냐,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은 123명의 그 단결을 그대로 해서 이제 그 법정 요건을 갖춘다면은 자기가 정권을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하는 그 중대한 그 위기에 쓴 거죠. 당시 이승만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정권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6.25 초기 한강교를 조기 폭파하여 엄청난 희생과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관리들은 한강을 넘은 뒤에도 안심하라는 방송을 되풀이하면서 한강교를 폭파, 피난길을 막은 것입니다. 51년 1월부터 밝혀지기 시작한 국민방위군 사건 또한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막대한 돈과 물자를 부정처분함으로써 7만여 명의 젊은이들을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게 한 이 사건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선의 군인들에게도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국민방위군 사건과 함께 국민들을 경악시킨 또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 51년 2월에 터졌습니다. 확실한 근거나 조사도 없이 양민을 공비로 몰아 집단 학살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연임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더욱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로는 가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부결된 직선제 개헌안을 이승만은 다시 국회에 내놓았습니다. 역시 통과가 되지 않을 것 같자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백골단, 땄벌대, 민중자결단 등 이름도 섬뜩한 정치폭력배 단체들의 벽보, 삐라가 부산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비난하고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데모가 연일 의사당을 에워싸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민주국가에서 임금님의 말에 거역하는 것은 반역이 되듯이 민주국가에서 국민을 저버리는 국회는 국민의 역적이니 쏘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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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포가 이합적인 형포지. 형포가 아주 그냥 절정에 달했다고 할 수 있어요. 국회 앞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를 막아줄 사람이 경찰인데 그런 걸 갖다가 그런 능력을 상실한 거라. 박골당이니 무슨 딱골대니 하는 거 그거 아주 정상적인 이름인가? 딱골대로 그런 거 와서 쏜다는 거 아닌가 이 사람아? 백골대는 또 백골이고. 그렇지. 그런 이름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 그냥 정식으로 그런 이름을 프랑코가 들고 다니면서 형포를 하니까 웃었지. 일반 국민들, 시민들은 아주 공포에 지지했을 거예요. 자네도 한번 타보게. 아닙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산엔 계엄령이 선포될 모양이야.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탄할 일이지. 일선에선 군인들이 피를 흘리는데 모두 정권욕에만 사로잡혀 있으니 말이야. 부산은 엉망이라더구만. 모두들 겁을 집어먹고 있으니 말이야. 모두 겁쟁이들 뿐이야. 예, 작전부 편집과장 이건 아닙니다. 나 국방장관인데 위종찬 총장을 바꿔라.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럼 참모 차장이라도 바꿔. 대통령 역할이 특명이시다. 참모차장님도 안 계십니다. 뭐야? 아무도 없다고? 이리 줘봐. 이보라고. 이종찬 장군을 즉시 바꿔. 뭐라고? 사령관이라는 자가 본부를 안 지키고 어디로 갔다는 게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계엄령을 위해 병력을 보내라는 전화는 매일 6번에 걸려왔습니다. 총장을 비롯한 참모들은 이 전화를 피해 다녔다고 이근양 씨는 전합니다. 도대체 군인들이 이 모양이니? 죄송합니다, 아까. 지금 사령관께서 들어오십니다. 전화 바꾸겠습니다. 예,
이중찬입니다. 계엄군 병력이 필요하오. 병력 2개 대대를 즉시 부산으로 보내게. 카카, 그건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다니. 저희들은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있기 때문에 병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개헌안 통과를 위해 이승만은 신라회를 이끌고 있는 장택상을 총리에, 족청계를 이끌던 이범석을 내무장관에 임명, 개헌 지지 쪽으로 끌어들이고 국방장관 신태영, 치안국장 문봉재를 임명, 경찰력, 행정력을 총동원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특히 헌병사령관인 원용덕 소장을 직제도 없는 영남 계엄사령관으로 임명, 그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카카, 육군 사령관 이종찬 장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육해공군 총사령관이란 직제에도 없는 직함이 옳습니다. 상관없어. 공비가 출몰하고 나를 위해하려는 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어. 이봐, 원장군. 예, 카카.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곧 계엄령을 선포하고 장군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이 시국을 안정시키시오. 계엄령 선포 다음 날인 5월 26일, 국회의원들이 탄 통근버스를 강제 연행함으로써 전국은 최악의 파국을 맞습니다. 내각제 개헌을 추진했던 의원들에게는 국제공산당과 결탁했다는 혐의가 씌워집니다. 어떤 놈들이 새벽부터 남의 집에 들어와? 여기서 나왔습니다. 정 의원님이시죠? 잠시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여보시오 군인 양반, 당신들이 누군 줄도 모르고 어떻게 따라간단 말이오? 방금 어디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정 같은 거 말이오. 정 의원님, 그건 동전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특무대에서 나왔습니다. 뭐요, 특무대? 김창룡이? 77 구락부라는 건 누가 지었습니까? 7명의 의원이 처음 만난 날이 7일이라 그냥 그렇게 정한 거죠. 7일이라면은 지난해 11월 7일만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11월 7일이라면은 러시아 혁명 기념일이라는 걸 알고 계시겠죠? 예? 서범석 의원과 건 의원께서 주동을 하셨다는데. 친목단체 주동이 뭐 있겠어? 77 구락부가 북계 기밀성 작업을 받았다죠. 이것 보시오.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오? 77 구락부라는 글자는 한자로 77인데 그건 북녘 북자를 해자한 거라고 하던데요. 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자를 떼어보십시오. 7, 7자가 2개가 아닙니까? 장면 박사 비서하는 선우정원을 통해서 작업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대공검사로서 반공검사로서 나도 권총을 몇 번씩이나 맞으면서 그 한 업적 있잖아. 6.25 사변선까지 말이야. 그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근데 선우정원이가 공산당이다 하기 때문에 누가 믿겠어요. 근데 참 자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구만. 의견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걸 보니까 내가 김일성한테서 뭐 36억, 굉장한 돈입니다. 그때 아무리 인플레가 심하다 하더라도 36억이라는 돈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주어서
그 포섭해가지고 장면위를 독립하게 해서 장면위를 대통령, 장면실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다. 국회의원 통근버스가 끌려갔다는 소식을 접한 6번의 참모들은 크게 분개합니다. 그날 오후 4시에 전황 브리핑 시간은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대책회의로 바뀌었습니다. 국회의원을 공병단 크레인으로 끌고 가다니 이게 구태타가 아니고 뭐야? 원영덕이 친히 구태타야. 그자가 지금 대통령을 믿고 까부는데 그냥 도외하는 겁니까? 원영덕이를 당장 잡아옵시다. 이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삼성 장군 이종찬 장군을 두고 원영덕이를 육해공군 참모총장이라니 이런 직제가 어디 있습니까? 6번을 물먹이는 거지. 아니 군대가 이승만이 사병이야? 아 군인을 왜 정치판에 끌어들여?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군이 정치에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이런 입장을 예하 부대에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옳은 말입니다. 이 원영덕이 가슴이 서늘해지도록 이 김준장이 초안을 잡아보시오. 네. 국회의원이 타고 가던 버스를 공병대 기중기를 가지고 현병대에다가 지금 불법 감금을 했다. 이것은 우리 국군 조직법에 엄연하게 못 박아 있는 군이 정치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조항에 이건 어긋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이거는 군사 쿠데타다. 이건 이 박사의 친위 쿠데타다. 우리가 이러한 것이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인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군을 정치에 개입시킨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온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한 겁니다. 이날 논의의 결과로 지금까지도 유명한 육군 장병에게 고함이라는 훈령 217호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듯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한 줄 몰랐습니다. 우리 젊은 국군 장교들의 충정에 저는 감격했습니다. 이것을 훈령으로 해서 예하 부대에 하달하도록 하십시오. 예, 각하. 참모총장님, 대통령 각하께서 네, 이종찬입니다. 이 총장인가? 자네 내일 아침까지 부산으로 내려오게. 왜 그러십니까? 구출입니까? 내일 아침까지 경무대로 들어오라는군. 혼자 부산으로 갔다간 틀림없이 체포당할 겁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소환 명령을 무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빈프리트 장군에게 이쪽 사정을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저와 심헌명감이 수행하겠습니다. 이봐, 자네는 왜 나한테 반항을 하는가? 각하, 저는 반항한 사실이 없습니다. 병력을 안 보낸 것이 반역이 아닌가? 각하, 작전권을 가진 유엔군 사령관의 동의 없이 군대를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은 각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자네가 날 훈계하는 건가? 아닙니다, 각하.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뿐입니다. 벤프리트 장군께서 오셨습니다.
Mr. President, General Lee is right. He is correct in resisting your orders. I also believe that it's wrong to pull out troops for your political purposes. Mr. President, please repeal martial law. The U.S. government and the UN are concerned about how your administration has failed to consult with them in advance about martial law. You are patently trying to use the military for political purposes. 이보시오, 벤플리트 장군. 계엄은 내각이 요청했고 부산 시민이 요구한 것입니다. Did you know that the international opinion about Korea has grown more negative? 장군은 국제공산당 사건을 모르시오? 국회의원이 공산당입니다. 이것이 미국에서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세계가 날 비난해도 난 끄떡 없습니다. Even so, it is unreasonable to oppress and harass all the lawmakers. 이 나라는 장군보다도 내가 더 잘 압니다. 난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52년 5월의 정치 상황은 우리 현대사에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집권자가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을 동원해서 자신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는 첫 번째 시도였다는 점에서입니다. 그래서 1952년 부산의 정치파동은 단순한 정치파동이 아니라 친위 쿠데타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산 정치파동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정부와 군의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이종찬 참모총장은 총장 공관에 집거했고 군인을 정치에 이용한다는 군부의 반발이 거세졌으며 국회의원들은 도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 관계는 국내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은 입장은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헌정을 회복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었습니다. 한미 간의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중공군의 참전 이후 한국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변했습니다. 전선은 다시 38선 부근에 고착되었고 미국은 한국전쟁에 대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이기지도 말고 지지도 말자. 미국은 명분 있는 휴전을 통해서 한국전쟁을 끝내려 했습니다. 미국의 이 새로운 극동 전략은 이승만의 휴전회담 반대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5.16 정치파동으로 국제 여론마저 나빠지고 유엔군의 명분마저 위협했습니다. 이 독재 정권을 위해 우리 군대를 사용할 수 없다. 참전국들의 반발도 높아갔습니다. 이 무렵 서울의 벤플리트는 대구까지 내려와 이종찬 참모총장을 자주 만났다고 합니다. 이들이 나눈 얘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계엄 속에서 국회는 5월 28일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5월 30일에는 구속의원 석방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 내에 갇혀서 처절한 농성투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모두 전하라! 자, 예. 오용도이가 말이야. 부산을 장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병력이 불과 수백 명뿐이야. 그것도 비전투 병력 아닙니까? 이게 대대만 끌고 부산 내려가면 확 뛰어볼 수 있겠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군인이 무슨 정치를... 아니야, 농담이야, 농담. 이근양 씨가 이용문 작전국장과 박정희 차장보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도 이때쯤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걱정한 것은 한국의 정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고민은 이러한 정치 상황이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국제 여론이 나빠져서 미국의 입지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고민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문서는 당시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가 미군 참모총장 콜린스에게 5월 31일 날 보낸 문서입니다. 만약 이승만의 행동이 전선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힘으로 행동하겠다. 새로운 과도 정부를 세울 필요에 대비해서 이종찬 총장을 만나 유엔군에 대한 충성을 확약받겠다. 군사적 행동에 앞서서 외교적으로 노력하겠다. 이승만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경우 군사정부를 수립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겠다. 그리고 6월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계획은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당시 미국은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해서 이승만에게 압력을 넣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경제 원조 중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In a democratic society, citizens have the right to criticize its government. 뭐라고? 내가 민주주의를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미국은 사사건건이 내정 간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 공산주의자가 준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두라는 얘기입니까? If the Korean government continued to oppress the National Assembly and ignored the public opinion, the UN and the US cannot but cut off economic support. 사태가 악화되자 무초는 클라크와 벤플리트에게 더 큰 압력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군사적 압력을 사용할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Military intervention will be used in the following cases. If the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arres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r refuses to release the ones already in jail, if President Lee becomes either mentally or physically incapable, if the Lee Sung-man administration attempts to seize power by using police force, if the government attempts to use the military for political purposes, if a serious act of violence erupts. Thank you. 한편 국내에서도 이승만에 대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6월 20일 부산국제구락부에서 정당과 각 단체 대표들이 문화간담회로 위장하고 반독재 호헌 구국대회를 연 것입니다.
아니 근데 장면 박사는 왜 여태 안 오는 게? 글쎄요. 시작합시다. 장면 박사를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소이다. 그럼 반독재 호원구국 선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놈들이죠! 쌍불로 가지 못하느냐! 야, 이 자식들아! 이 박사는 애국자다! 너는 무슨 못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무슨 내 이놈들! 대체 이게 무슨 짓들이야! 아니, 여러분들이! 야, 이놈들아! 나한테 오늘 부린 놈은 따로 있는데 왜 우리를 잡아가는 거야? 야, 이놈들! 이승만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미국의 대응은 한층 발빠르게 진행됩니다. 6월 25일 미 국무성은 정책상 군사계획에는 한국군만 동원하고 이와 관련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신뢰도를 평가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합니다. 당시 미국은 이승만 제거 작전에 한국군을 이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미국의 이승만 제거 계획이 이렇게 구체화될 때까지 한국군과의 교감이 과연 없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시 서울에 주둔 중이던 미 8군 사령관 벤 플리트는 대구의 육군본부에 있는 이종찬 총장을 수시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참모총장이 대통령의 군대 동원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총장이 이렇게 이승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하나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승만 제거 계획이 구체화되어 가던 6월 어느 날 대구의 육군본부에서는 심야회의가 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병력을 투입해서 원영도기를 견제해야 합니다. 일개 연대, 아니 2개 대대만 보내도 원영도의 병력은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굴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의 성격으로 미루어 박경원 대령의 대대가 믿을만합니다. 이용 대령은 어떨까요? 우리가 군대를 보내면 사실상 계엄령은 해제가 되고 국회도 정상화될 것입니다. 우리끼리 이럴 것이 아니라 총장께서는 공식 석상에 나오시지 않으니까 유재용 차장을 모시고 결정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안 대령이 다녀오지. 예, 알겠습니다. 대령, 어떻게 하면 좋겠나? 잘 되면 혁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성공 여부는 일선 사정에 달려있을 겁니다. 하지만 군단장급에서 반발을 하면 수습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전쟁 수행에 차질이 생기겠지. 예, 그렇습니다. 성공을 해도 군이 혁명을 했다는 오점을 남깁니다. 내공! 내공!
참모처장님, 부산에 2개 대대 병력을 보내서 원영국 부대를 견제한다는 것이 오늘 심야 회의의 의제입니다. 작전국장은 왜 안 보이는 거예요? 몸이 불편해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대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 문제는 상부에서 결심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다면 지장이 없게끔 수배는 됩니다. 당시 부산에는 의무, 헌병, 공병 등 2개 중대 병력뿐이었습니다. 이들은 후방경비대대 중 2개 대대를 활용하려 했으며 거사한다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계엄군의 진압, 그것은 곧 이승만의 실각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잘 알겠어. 그러나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개개인의 의견을 묻고 싶소. 인사참모, 군대를 꼭 보내야 하겠소. 네. 일선 장병들의 사기나 군기에 영향이 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한다면은 신속하게 치루어져야 하는데 그 판단은 인사참모로서는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정보국장의 의견은 어때요? 저는 꼭 해야 한다고 발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6번의 태도를 분명히 하겠소. 지난 5월 26일 우리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결정한 바 있어. 그리고 오늘 현재 6번의 결심엔 변동이 없어. 과연 이날 의제는 누가 냈을까요? 왜 그 자리에 이용문 작전국장은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미국 측 의사와는 상관없는 독자적인 논의였을까요? 우리는 이 흔적들을 자료를 통해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미 합동참모본부의 문서를 보면 한국 육군과 한국군 수뇌부는 유엔군에 충성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FRUS 문서에도 이승만 제거 계획은 한국군 수뇌부를 통해서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서에는 한국군의 저명한 삼성 장군이 병력 사용을 문의하기도 했으며 유엔군 측이 지지한다면 한국군이 행정부와 계엄사를 접수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제의를 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미국 입장으로서는 미국 군부가 직접 이승만 제거 계획에 직접 가담하는 것보다는 명분상으로 볼 때도 한국 군부를 내세우는 것이 훨씬 좋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한국 군부 내에서 또한 반 이승만 쿠데타 움직임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잘 이용하면은 자기네들의 전쟁 목적에 유리하지 않을까. 당시 육군본부 심야회의의 구체적 대화 내용은 어디까지였을까요? 당사자들은 지금까지 한결같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유일한 증언을 했던 사람은 고인이 된 안광호 장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파동 직후까지 이종찬 총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사람의 증언을 통해 그 내용을 유추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까지 올려서 나는 생각한 바는 없었고, 우리가 이제 그 해서는 안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으로는 그걸 지휘한 사람, 다시 말해서 원영덕 사령관, 또는 그것을 이제 승인해가지고 실행하는 국방부 장관, 최소한 그런 선까지는 전부 제거가 돼야 한다는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었죠. 대통령까지는 우리는 생각 안 했습니다. 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영문 장군하고 저하고 이 얘기를 이제 주고받는 가운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영문 장군 바로 밑에 있는 박정희 대령에게 한번 그 임무를 맡겨보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영문 장군이 그걸 이종찬 참모총장에게 보고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고를 아니 박정희한테 한번 그 의사를 좀 떠봐야 되겠다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 장군이 그 박정희 대령에게 아마 그 깊숙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박 대령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죠. 그러나 나중에 지가 말이죠. 사형당한 건 어떻게 면하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런 얘기가 박 대령 측에서부터 나왔다. 그런 얘기를 듣는 기억이 지금도 나 있어요. 이 증언에 따르면 분명 육본에는 거사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심야회의 때 한국 군부와 미국은 어떤 교감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여기에 관련된 문서들은 아직까지 철저히 비밀로 지켜지고 있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심야회의가 끝난 늦은 밤, 이종찬 총장은 회의 결과를 보고받게 됩니다. 육군 본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안광호 비서실장의 보고를 듣고 이종찬 총장은 웃기만 했다고 합니다.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쿠데타 논의를 할 수 있는 이날 육본 심야회의는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이종찬 총장의 군 중립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고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군부와 미국과의 구체적인 관련 부분을 미 국무성에서는 완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부산 시내에는 미국이 이승만 정권을 전복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고 이승만을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도 미국의 압력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엄 상태에서 7월 1일 열린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는 갑자기 변하게 됩니다. 개원된 국회에는 장택상 총리가 내놓은 발췌 개헌안이 상정돼 있었습니다. 내각제와 직선제를 혼합시켰다지만 사실상 이 안은 직선제를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의원 정족수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의원들을 찾아내 강제 등원시키기 시작했고 국제공산당 사건으로 구속된 의원들이 풀려난 것도 이때였습니다. 이 박사를 연금하고 미군이 군정을 실시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우리가 좀 더 버텨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봅시다. 아이고,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이거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요? 뭐가요? 조금 전에 복도에서 미 참사관을 만났는데 나보고 일본 말로 기대끼와 아리마센 이러더란 말이오. 기적은 없다? 아니 그렇다면 미국이 이승만 지지로 돌아섰단 말이? 그때 이미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발췌 개헌안을 찬성하지 않으면 신탁 통치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또한 이 안을 찬성하지 않으면 국회를 해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무소 나오니까 막 박수하고 뭐 용기 100배로 해가지고 이 무도한 놈들을 갖다가 아주 그냥 박살을 내야 된다고 이런 이렇게 아주 주장도 하고 그 기세의 기운이 살아있더라고. 그날 밤에 그 미국 독립기념일이라고 해가지고
국회의장단이 다 초청이 돼가지고 갔잖아요. 이제 갔다 와가지고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상황 와가지고는 그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싸우면 미국 측에서 한국 정전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타협을 해야 되겠다. 허정회고록에 따르면 이 발췌 개헌안조차 무초 미국 대사와 매튜 사무총장이 마련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타협안까지 마련하면서 입장을 바꾸었을까요? 군부 측에서는 이종찬이라든가 야당 측에서는 장택상과 같은 그런 인물을 원문에도 보면 나옵니다. 인물을 생각해 봤지만은 당시에 이승만을 대신하는 대타로서는 역시 역부족이다. 이러한 판단하에 싫지만은 반공론자이기 때문에 이승만을 유임시킬 경우에 적어도 공산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일을 수포로 돌리고 맙니다. 7월 4일 오전 국회의장 신익희는 미 대사관에서 무초를 만나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발췌 개헌안의 내용은 여러분도 1차, 2차 독해를 거쳐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립 표결에서 의사 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개헌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7월 4일) 밤 삼엄한 경비 속에서 마침내 발췌 개헌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찬성 163, 반대 0, 기권 3의 결과였습니다. 163명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이승만은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미국은 왜 태도를 바꿨을까요? 당시 한국은 미국의 세계 전략 구도 속에 있었습니다. 이승만 제거 계획은 미국의 의도대로 한국의 정치 상황을 끌고 가기 위한 압력이었습니다. 또한 군사적 행동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용이었습니다. 군인을 이용하여 정권을 안정시키는 첫 번째 사례를 남기고 군이 정치 개입을 시도하는 첫 번째 사례 또한 남긴 부산 정치파동. 그 속에서 시도된 이승만 제거 계획은 결국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1년이 지난 53년 에버레디 작전으로 명명돼서 더욱 구체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승만 제거 계획을 통해서 40여 년 전 한미 관계의 한 단면을 살펴봤습니다. 꼭 41년이 지난 오늘 7월 4일, 바로 발췌 개헌안이 통과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다큐멘터리 극장 부산 정치파동과 이승만 제거 계획 편을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